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원장 최종현입니다. 2024년 3회 전기기사 필기 보건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3회 기사 시험은 합격률이 21%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1회 시험, 2회 시험에서 30%, 25% 이렇게 합격률이 조금 높게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얕잡아 보시거나 조금 방심하셨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어렵게 나와서 많은 분들이 좀 당황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기 자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비유전율 엡실론 R은 1.6인 유전체에 전위 V는 마이너스 5000X를 인가했을 때 분극의 세기 P를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분극의 세기 P는 뭐요?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마이너스 1 2가 되죠. 그런데 엡실론 제로는 우리가 외우고 있고 엡실론 S, 엡실론 R은 문제에서 주어졌는데 전개 E는 없죠. 구해야 됩니다. E는 뭐요? E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가 됩니다. 그래서 V를 그라디언트 해야 돼요. 그래서 E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 하면 얼마요? 마이너스에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I 플러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VJ 이렇게 되는데 지금 V가 X성분만 있죠. X성분만 있으니까 마이너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만 해주시면 됩니다. 5000X죠. 5000X 하면 얼마요? 5000I가 되는 거죠. 5000I. 그래서 이거 대입하는 거죠. 엡실론 제로 얼마요? 8.85 15-12승. 엡실론 R, 엡실론 S는 1.6 마이너스 1이고 2는 5000. 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은 2.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 됩니다. 그래서 1번에는 4번. 1번 문제부터 쉽지가 않죠. 그냥 분극의 세기가 져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전위를 통해서 전개를 구한 다음에 분극의 세기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고요. 하지만 못할 정도는 아니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2번 볼게요. 내부 원통의 반지름이 A, 외부 원통의 반지름이 B, 동축 원통 콘덴서의 내외 원통 사이에 공기를 넣었을 때 정전용량이 C온이었는데 내외 반지름을 모두 3배, 공기 대신에 비유전을 3인 유전체를 넣었을 때 정전용량은입니다. 우리가 지금 원통 콘덴서, 동축 원통 콘덴서니까 C는 얼마? C는 ln A분의 B분의 2파이 엡실론이죠. 근데 얘를 꼼꼼하게 쓰면 ln A분의 B분의 2파이 엡실론은 엡실론 제로 엡실론 S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내외 반지름은 3배 3A와 3B예요. 3A, 3B. 그리고 비유전율이 얘가 3입니다. 3이에요. 그럼 C 값은 어떻게 됩니까? ln 보세요. 3A분의 3B는 얘는 약분되죠. 3A분의 3B니까 똑같이 LA분의 B가 됩니다. 그리고 2파이의 엡실론 제로의 3배. 따라서 처음에 LNA분의 B분의 2파이 엡실론, LNA분의 B분의 2파이 엡실론의 3배가 된다. 따라서 2번에는 답이 3배의 C1이 됩니다. 3번이에요. 2번에는 3번. 3번. 면전화 밀도가 시그마 클럼프 제곱미터 무한히 넓은 도체판에서 R만큼 떨어진 점의 전개의 세기는 얼마냐? 얘는 그림을 통해서 볼게요. 얘 뭐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갈 때 무한
도체 표면 얼마? 엡실론 분의 시그마. 얘는 뭐요? 양쪽으로 갑니다. 양쪽으로 가. 얘는 뭐다? 무한 평판 2 엡실론 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얘는 뭐다? 이렇게 무한 평면 사이 엡실론 분의 시그마입니다.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좀 더 쉬운데 보세요. 무한히 넓은 도체판이에요. 도체판, 평판, 무한히 넓은 도체평판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2 엡실론 분의 시그마고요. 공기 중이면 2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입니다. 그래서 전개가 한쪽으로 가느냐 양쪽으로 가느냐 이것 차이가 공식까지 이렇게 다릅니다. 꼭 반드시 구분해 주셔야 돼요. 3번, 2번이고요. 4번, 3개 콘덴서 C1은 1마이크로, C2는 2마이크로, C3는 3마이크로페러스 직렬 연결해서 600볼트 전압을 가할 때 C1 양단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인가 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세요. 편의상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600볼트를 가했는데 1마이크로, 2마이크로, 3마이크로니까 그냥 1, 2, 3이라고 할게요. 1, 2, 3. 그럼 전압이 어떻게 분배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V는 C분의 Q죠. C분의 Q니까 전압은 정전 용량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보세요. 얘가 1, 2, 3이니까 전압은 3, 2, 1 이렇게 분배가 되겠지라고 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3, 1, 2, 3 꺾고 3, 2, 1이 아니고 C분의 1입니다. 맞죠? C분의 1이니까 이렇게 돼요. 역수 1분의 1, 2분의 1에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분배가 된다. 그러면 보세요. 전체가 통분하면 얼마요? 6분의 6, 6분의 3, 6분의 2죠. 그럼 얼마? 11. 전체 6 다 분모 빼고요. 6대 3대 2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600 곱하기 전체는 11 중에서 여기에 걸리는 거 얼마? 여기에 걸리는 건 6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것이 1, 2, 3이니까 역수에서 3, 2, 1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600 곱하기 11분의 6 하면 327.27V. 답은 3번입니다. 4번엔 3번. 5번. 감자력이 0인 것은입니다. 감자력이 0이라는 것은 자속을 감소시키는 것이 없다. 자속 감소시키지 않는다. 이게 환상철심은 자속을 감소시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속을 거꾸로 감소를 시키는 것이 크죠. 그 환상철심이 이렇게 빙글빙글 돕니다. 그래서 자속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감자력이 0이다. 즉 환상철심이에요. 또 외워주실 거 9는 3분의 1. 9는 3분의 1. 그 다음에 굵고 짧은 것은 1. 굵고 짧은 거 이런 거 있죠. 이거 자속 감소 엄청 많은 거죠. 엄청 많이 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가늘고 길면은 굉장히 적어. 이렇게 겨우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늘고 긴 것은 거의 없다. 환상 솔레노이드는 0이다.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6번.
6번 뭐래요? 두 종류 금속이요. 두 종류 금속 나오면 두 금속 전류 먼저 펠티에 열 먼저 온도 먼저 제어백. 이거 한금속 나오면 톰슨. 그러면 이거 딱 정리하시면 두 종류의 금속이니까 제어백 아니면 펠트입니다. 여기서 전류를 흘렸기 때문에 뭐다? 전류 먼저 펠티에가 됩니다. 펠티에. 그 다음에 뭐 핀치 같은 경우는 직류 혹은 액상도체에 나오면 핀치 효과고요. 요것만 딱 정리해 주셔도 제어백, 펠티의 톰슨은 절대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7번 반지름 Am인 접지된 구도체. 반지름이 Am인 접지된 구도체가 있다. 중심에서 D미터, 이렇게 D미터 떨어진 점에 점전화 Q가 존재할 때 점전화에 의한 접지된 구도체에서 영상전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영상전화는 여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디에? D분의 A제곱 지점에 얼마? 마이너스 D분의 AQ의 영상전화가 존재한다. 요것만 외워주시면 돼요. 1번 영상전화는 구도체 내부에 존재하게 된다. 맞죠? 이거 영상전화, 점전화, 구도체 중심이 직선상에 존재한다. 구도체와 점전화의 점전화 구도체 중심이 직선상 이상에 존재합니다. 다음 영상전화의 전화량과 점전화 전화량 크기는 갖고 부호는 반대다. 크기는 갖고 부호는 반대면 영상전화가 마이너스 Q가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Q가 아니고 마이너스 D분의 AQ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3번 영상전화 위치는 구도체 중심과 점전화 사이 거리 D와 구도체 반지름 A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D분의 A 제곱이니까요. 그래서 이 그림을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이 문제는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림과 함께 공식으로 물을 때도 있고요. 이처럼 말로 물을 때도 있습니다.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공부해 주시고요. 8번 자와율 카이는 상자성체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값을 가지는가? 우리가 비투자율 뮤R이나 혹은 뮤S는 1을 기준입니다. 1 기준으로 해서 강자성체는 1보다 매우 크다. 상자성체는 1보다 크다. 반자성체는 1보다 작다고요. 자와율 카이는 공식이 뮤0에 뮤S-1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1보다 매우 크면 카이는 뭐다? 0보다 매우 크다. 강자성체. 상자성체에서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반자성체에서 0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상자성체에서 카이는 0보다 크다. 0보다 큰 2번이 됩니다. 2번. 8번에는 2번. 비투자율이냐, 그 다음에 자와율이냐 잘 구분해 주시고요. 0이냐 1이냐, 0 기준이냐 1 기준이냐. 9번. 15A 무한장 직선 전류로부터 50cm 떨어진 P점의 자기의 세기는 약 몇 암페어 턴 메타인가? 무한장 직선 전류 자기의 세기 H는 얼마? H는 2πR분의 I죠. 대만 해주시면 되네요. 2π 곱하기 R이 50cm니까 얼마? 0.5분의 I는 15. 그래서 4.78입니다. 무한장 직선 도체 이거. 그 다음에 환상 솔레노이드에서 2πR분의 NR. 원형 코일 중심 얼마? 2R분의
NR. 요거 함께 묶어서 한 번에 외워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10번. 10mA의 인덕턴 두 개가 있다. 결합해서 0.1부터 0.9까지 변환시킬 수 있다면 이것을 직렬 접속시켜서 얻을 수 있는 합성 인덕턴스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비는입니다. 볼게요. 합성 인덕턴스의 최대값 볼게요. 합성 인덕턴스의 맥스 얼마예요? L1 플러스 L2 플러스 EM이겠죠. 즉 가동 접속일 때, 직렬 가동 접속일 때 최대고 L 미니멈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EM, 즉 차동 접속일 때일 겁니다. 여기서 M은 K 루트 L1 L2가 되는데 최대니까요. 이때는 K 가동일 때는 지금 최대일 때는 0.9, 최소일 때는 0.1이 아니죠. 빼지는 값이 최대가 돼야 되니까 최소일 때도 0.9가 돼야 됩니다. 많이 빼야 최소가 되니까. 그래서 요거 최소는 0.1 이렇게 하시면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이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봅니다. 최대는 10과 10의 2배의 K 0.9고요. L1 곱하기 루트 L1 곱하기 L2인데 10 곱하기 10이니까요. 10이죠. 38. 최소는 10 플러스 10의 마이너스 2 곱하기 0.9 곱하기 10 하니까 많이 빼집니다. 2가 돼요. 2. 그래서 38대 2니까 19대 1. 19대 1. 10번에는 답이 4번이 됩니다. 19대 1. (11번) 인덕턴스 헨리의 단위를 나타낸 것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인덕턴스 단위도 헨리 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막 짜집게 보면은 여러 가지 단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옴세커. 옴세커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옴세커는 타우 있죠. 타우는 이렇게 되죠. R분의 시정수예요. 시정수 타우는 R분의 1. 여기에서 L은 R타우죠. R타우. 시정수니까. 옴 얼마예요? R은 옴, 타우는 세커. 옴세커도 됩니다. 그래서 인덕턴스 헨리를 다르게 옴세커로도 나타낼 수가 있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주 쓰고. 혹은 해설에 있는 것처럼 E는 L, DT분의 DI. 그러면 L은 얼마요? I분의 2 곱하기 T. I분의 2는 뭐예요? 옴의 법칙에 의해서 전류분의 전압은 옴의 시간 세커. 이렇게 돼요. 1번. 2번. 뭐요? Li는 N파에 의해서 L은 I분의 N파입니다. 얼마? 웨버. N은 턴이니까요. 웨버 퍼 I는 암페어. 웨버 퍼 암페어. 3번 조일 퍼 A 제곱, 암페어 제곱은 3번 어떻게 해요? W는 2분의 1의 Li 제곱이죠. L은 I 제곱분의 EW 하니까 뭐죠? W는 줄이고요. 전류의 제곱은 암페어 제곱입니다. 그래서 줄 퍼 암페어 제곱. 4번은 이렇게 보시면 4번은 뉴턴 퍼 암페어 메타인데 우리가 이렇게 F는 BIR. 뭐 사인세다 빼고요. 여기에서 B는 IL분의 F죠. 뉴턴 퍼 암페어 미터. 그래서 뉴턴 퍼 암페어 미터는 어떻게 보면 자속 밀도의 단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번에 틀린 것은 4번 뉴턴 퍼 암페어 메타가 됩니다.
그 10이면 뉴턴 반페어 웨터 이런 거 어떻게 찾았냐면 제가 어떻게 수업 이 촬영을 위해서 F고 암페어는 I고 미터는 L이죠. L. 이렇게 하다 보니까 FIL로 F는 BIL에 의해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확실히 없으시면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면 됩니다. 12번 평면파 전파가 2는 30코사인 10의 9승제곱 9제곱 t 플러스 20z j 볼트퍼 메타 주어졌다면 이 전자파의 위상속도는 몇 미터 퍼 세컨인가 합니다. 묻고 있는 것은 위상속도 v가 되고요. 2는 30코사인 10의 9t t 앞에 있는 얘가 뭐냐? 오메가죠. 오메가t고 20z 얘가 뭐냐면 베타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베타. 오메가 베타. 10의 9승이 오메가고 20이 베타다. 이렇게 하고 위상속도 V를 구하는데 V와 오메가 베타의 관계가 V는 베타분의 오메가인데요. 요걸 조금 이렇게 한번 보고 할게요. 이 공식보다 우리가 속도 V는 F 곱하기 람다. 이 공식은 들어보셨죠? V는 F 곱하기 람다입니다. 그 다음에 람다는 얼마예요? 람다는 베타분의 2파이죠. 베타분의 2파이. 그러면 보세요. 2파이 F. 2파이 F 뭐예요? 2파이 F. 들어봤는데 B2파이 F. 오메가는 2파이 F. 오메가는 2파이 F. 따라서 베타분의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베타분 오메가 하니까 베타 얼마? 20분의 오메가 10의 9제곱 하니까 5 곱하기 10의 7승이 됩니다. 5 곱하기 10의 7승. 12번에는 답이 1번. 5 곱하기 10의 7승이다. 13번. 그림과 같이 B2절 뮤에스와 뮤에스2인 각각 다른 자동차를 접하여 놓고 세타1은 입사각이라고 세타2를 굴절각이라 한다. 경계면에 자하가 없는 경우 경계면에 자하가 없는 경우 완전 경계 조건입니다. 미소 폐곡물을 쳐서 이것을 출입하는 자속수를 구하면 어떻게? 자속 파이는 자속 밀도 곱하기 면적입니다. 맞죠? 자속 밀도 면적 곱하기 자속입니다. 이것을 조금 멋있게 쓰면 어떻게? 인티그랄의 ds가 됩니다. 인티그랄 ds. 그런데 자속, 지금 이 경계면에서 자속은 법선 성분이 같다는 거죠. 법선 성분. 그래서 nds, 인티그랄 bnds. 이게 뭐야? 완전 경계 조건에서 법선 성분에 대해 출입한 자속수는 0이기 때문에 이것이 0이다. 이렇게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끝. 13번에는 2번이에요. 2번. 14번. 무손실 전송회로의 특성 임피던스입니다. 특성 임피던스인데 무손실에서 특성 임피던스 Z0는 루트 C분의 1. 이것도 공식 뭐 깊이 생각하실 필요가 없죠. 무손실에서 특성 임피던스는 루트 C분의 L입니다. 그래서 원래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오메가 L이고요. 어드미턴스는 G 플러스 J 오메가 C인데 무손실에서는 R과 G가 손실이 없으니까 G와 컨덕턴스가 없습니다. 따라서 특성 임피던스 루트의 어드미턴스분의 임피던스 너무 친근하시죠? 이것이 뭐가 된다? J 오메가 C분의 J 오메가 L이면 J 오메가 약분되고 루트의 C분의 L. 뭐 이렇게 굳이 안 하시더라도 너무 익숙한 공식이죠. 특성 임피던스 루트 C분의 L이고요. 혹은 일반적인 공식은 특성 임피던스 일반적인 공식은 루트 어드미턴스분의 임피던스. 이게 일반적인 공식이고
무소원 실일 때는 루트 C분의 L이 됩니다. 15번 대지면의 높이 H로 평행하게 가설된 매우 긴 선전학 지면으로부터 받는 힘은입니다. 힘인데요. 볼게요. 원래 F는 뭐예요? F는 Q이죠. F는 QE. F는 Q입니다. 근데 여기서 선전한 밀도 람다가 있으니까 Q 대신에 람다 대입하고 전개, 선전하에서 전개 얼마? 2파 엡실론 R분의 람다죠. 그 다음에 영상법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얘가 플러스면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서로 흡인력이 발생하죠. 흡인력. 그럼 여기에 흡인력 부호가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뭐? 마이너스 람다의 제곱이고 거리는 얼마? 얘가 H면 얘가 2H니까 얼마? 2파이 엡실론 2H. 따라서 마이너스 4파이 엡실론 H분의 람다의 제곱입니다. 힘은 네. 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흡인력이 발생한다.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럼 힘은 어떻게 되느냐? H와의 관계죠. H에 반비례합니다. F는 H에 반비례하게 된다. 15번은 2번입니다. 근데 이 공식을 물을 때도 있어요. 이 공식을 혹시나 물을 때 있으니까 공식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6번. 평연판 캐파시터에 어떤 유전체를 넣었을 때 전속 밀도가 4.8 곱하기 15만 7승입니다. 전속 밀도가 D죠. 4.8 곱하기 15만 7승이고 단위 체력당 정전 에너지가 에너지 W가 5.3 곱하기 15만 3승인데 유전율 엡실론을 묻습니다. 그러면 W와 D와 엡실론이 들어가는 공식 W는 얼마? 2분의 1의 엡실론분의 D의 제곱. 따라서 엡실론은 얼마? 2W분의 D의 제곱이 됩니다. 지금 뭐 비유전율이 아니고 전체 유전율을 물었잖아요. 그래서 2 곱하기 W는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D는 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의 제곱이고 계산기로 두드리면 2.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이 나옵니다. 그래서 16번에는 답이 2번. 어렵지 않죠. 이 정도는 그래도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싶습니다. 예, 충분히 하실 수 있죠. 17번 맥스웰의 전자방정식으로 틀린 것은? 네, 많이 보다 보면 풀리죠. 1번 로테이션 H는 I 플러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다 뭐다? 앙페르의 주회 적분 법칙입니다. 2번 로테이션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는 뭐다? 패러데이 법칙이고요. 3번 다이버전트 T는 로다. 이거는 가우스 법칙이고요. 3번 다이버전트 B는 I다. 뭔가 어색하죠. 다이버전스 B는 0이다. 고립된 자극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립된 자극은 없다. 0입니다. 많이 보셨고 보는 순간 이상하네. 뭔가 이상한데 그러면은 네, 답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17번은 4번. 18번 전기력선은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입니다. 이번 전기력선은 부전환 시작해서 정전해서 끝난다. 답이 1번에 바로 나오죠. 플러스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부전화 시작 정전화 끝이 아니고 정전 시작 부전화 끝입니다. 1번이 답이고요. 이번 단위 전화에서는 엡실론 제로보다 한 개의 전기력선이 출입한다. N은 엡실론 제로분의 Q. 진공 중에서 엡실론 제로분의 Q가 됩니다. 3번 전기력선은 전위가 높은 점에서 낮은 점을 향한다. 예를 들어 이렇게 있을 때 보세요. 여기가 무한 끝부분이 얼마요? 0V죠. 그래서 10V, 20V, 30V 이렇게 전위는 점점 높아집니다. 전기력선 어떻게 돼요? 전기력선은 이렇게 가죠. 맞죠? 그럼 뭐요? 이걸 해석해 보면은 전기력선은 전위가 높은 점에서 낮은 점으로 향한다. 맞습니다.
4번 전기력선의 방향 그 점의 전개의 방향과 일치하며 플러스 마이너스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에 전개 방향 이렇게 돼요. 전기력선의 방향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때 전기력선의 방향이 그 점의 전개의 방향입니다. 전기력선의 방향이 전개의 방향이란 거죠. 그 다음에 밀도, 전기력선의 밀도 S가 S분의 N이 2가 된다. 전개의 세기가 된다. 18번에는 답이 1번입니다. 1번. 19번. 점전하여 전이함수 V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일 때 그라디언트 V는 입니다. 그라디언트 V. 한번 볼게요. 일단 이거 풀려면 그라디언트 V는 이렇게 보는 거죠. 라운드 X분의 라운드 I. 이거 이렇게 했을 때 VI. Y분의 라운드 VJ. 라운드 Z분의 라운드 V. K가 됩니다. 그럼 지금 X에 대해서 Y에 대해서 Z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V가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1이니까 분수의 미분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공식만 써드릴게요. 보세요. 분수의 미분은 뭐냐? 분모와 분자가 있잖아요. 분모와 분자가 있을 때 미분은 제가 땡이라 할게요. 땡. 보세요. 분모의 제곱 분의 분모의 제곱분의 분자 미분 곱하기 분모 마이너스 분자 곱하기 분모의 미분입니다. 분수의 미분은요. 따라서 보세요. 요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의 I입니다. V 뭐?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분의 1 하면은 분모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의 분모의 제곱 분의 분자 미분. 분자 1이죠. 1을 미분하면 0입니다. 0 곱하기 분모 해봤자 0이죠. 0 마이너스 분자 곱하기 분모 미분.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Y는 없어지죠. X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2X가 됩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2XI가 되는 거죠. Y도 마찬가지입니다. Y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2YJ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2XI 플러스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2YJ가 되고 그래서 분모가 똑같죠. 똑같으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전체 제곱분의 마이너스 앞으로 빼고요. 마이너스의 2XI 플러스 2YJ가 된다. 조금 걸리긴 하지만 분수의 미분 공식만 숙지하시고 연습만 조금 해보시면은 충분히 풀 수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계속해서 20번입니다. 20번. 원점의 1마이크로콜에 점전하고 있을 때 점 2, 마이너스 2,4에서의 전개의 색에 대한 단위 벡터는 얼마인가 하는데 보세요. 이렇게 돼요. 원점에 1 마이크로 쿨롱이 있는데 이때 점 2, 마이너스 2,4 x가 2고요. y가 마이너스요. 그리고 z가 4입니다. 4인데 원점 2 마이크로 쿨롱 했을 때 여기에서의
전개가 이렇게 발생한 플러스고 플러스 그럼 이렇게 발생할 겁니다. 이렇게. 이것에 대한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단위 벡터예요. 단위 벡터. 요것의 단위 벡터. 첫 번째 단위 벡터는 보세요. 단위 벡터. 크기가 1이죠. 그럼 얘가 내가 모르겠다. 단위 벡터를 모르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최소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그냥 답을 선택하지 마시고요. 크기가 1인 거. 얘가 한번 해보시면 0, 루트에 0.41의 제곱 플러스 0.41의 제곱 플러스 0.82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하면 크기가 1 나올 거예요. 그래서 2번과 4번은 크기가 1이 아니에요. 만약에 단위 벡터 문제 물었을 때 모르겠다 싶으면 최소 크기가 1인 것만이라도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벡터는 크기 곱하기 단위 벡터죠. 벡터 크기 곱하기 단위 벡터입니다. 그럼 단위 벡터 얼마? 벡터는 크기분의 벡터요. 크기분의 벡터.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크기를 구할 수 있는 게 2,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4죠. 2, 마이너스 2, 4의 크기. 얼마? 루트에 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벡터는 얼마요? 벡터는 요거 2 마이너스 2 4니까 2ax 마이너스 2ay 플러스 4az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것이 16 루트에 24분의 2ax 마이너스 2ay 플러스 4az를 하면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0.41의 ax 마이너스 0.41의 ay 플러스 0.82의 az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단위 벡터를 크기가 1이고 혹은 크기분의 벡터의 방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3회 전기자기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